셀프 사이클러지를 제가 강의를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강의인데, 이번 두 번째 강의는 셀프 사이클러지에 대한 그전에 히스토리 중심으로 셀프 사이클러지의 내용, 처음 초기 이론부터 중기 말기 이론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특히 셀프 사이클러지를 발달시킨 코우시라는 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정통적인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로부터 셀프 사이칼로지를 독립된 학파로서 발달시켰는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서는 셀프 사이칼로지가 완성된 모습의 셀프 사이칼로지,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코우시라는 분이 원래 이고 사이칼로지스트 그 이고 사이칼로지 자체에서 굉장한 자기 이론가였는데, 이분이 독립해서 자기의 학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셀프 사이칼로지를 발달시킨 게 아니고 이고 사이칼로지라는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셀프 사이칼로지적인 측면을 발달시켜 오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마지막에야 자기가 독립된 어떤 학파를 형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를 초기 이론, 중기 이론, 말기 이론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발달한, 마지막에 정리된 모습의 셀프 사이칼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코웃이 마지막에 저술한 책을 중심으로 이번 학기에는 코웃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같이 공부할 책 자체가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만,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 책이 원래 영어 책은 How Does Analysis Cure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글로 공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분은 영어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어 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평이해요.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시는데 아마 영어 책을 한번 사서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정리된 모습의 셀프 사이칼로지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래서 코웃이 마지막에 자기 이론을 충분하게 완성한 후에 실제 셀프 사이칼로지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창안한 셀프 사이칼로지, 여기서는 자기 심리학 입장에서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임상적인 사례도 같이 가져와서 자기 이론을 잘 설명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코웃의 책은 크게 세 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책은 1984년에 출간된 것이, 이게 자기의 치료라고 얘기를,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이런 게, 이 책이 사실은 코웃이 1981년에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3년 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정리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코웃은 1913년에 스위스 비엔나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마지막에 미국에 정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 세 권의 책 중에 이 책이 마지막 권이다고 보시고, 다른 논문은 많이 있지만 책의 형태로 출간된 건 처음에 아마 이분이 쓴 책이 자기의 분석이라는 책이 1971년에 출판됐어요. 셀프 어널리시스 오브 더 셀프라는 책이 자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리고 그 후로 6년 후에 1977년에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이 The Restoration of the Self라는, Restoration of Self라고, 처음에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회복한다는 이런 두 개의 책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책이 나오면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웃의 이론을 굉장히 훌륭한 이론으로 따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공감하는 동료들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코우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아심리학이라고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독립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자아심리학의 범위 내에서 클래시컬한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점점 코웃의 두 번째 저술이 나오면서 자기의 회복이라는 이 책 자체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정신분석학계에서는 계속해서 정통 논란이 있어 와요. 최초에는 프로이드의 직제자들 사이에서 페렌치 같은 분이 처음에 굉장히 훌륭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통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우리 페렌치는 이 정통 정신분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치 이단 종교로 치면 이단으로 이렇게 처단되는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사실은 소외되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융은 여러분들이 분석심리학이라고 해서 분석심리학이 마치 정신분석이 아닌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융도 정신분석학자죠. 그래서 융의 마치 정신분석은 따로 있고 융이 분석심리학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봐서는 큰 범주에 봐서는 융의 분석심리학도 결국은 정신분석의 한 학파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견해로는. 그래서 저는 융을 요즘 많이 좀 더 융합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초에 융 같은 분도 IPA라고 하는 게 원래 정신분석가의 국제적인 협회예요. 그 국제정신분석가 협회 초대 프레지던트였던 게 융이에요. 칼 융이라는 분이. 그런데 칼 융도 결국은 프로이드하고 등지게 돼서 분석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학파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정통 정신분석 쪽에서는 칼 융은 이미 정신분석가가 아니라고 내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각자 독립된 길을 걸어왔어요. 그렇지만 큰 테두리로 봐서는 융은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물질적인 측면, 본능 중심의 이론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스피리추얼한 부분, 영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좀 더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신분석을 넓게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신비적인 것, 어떤 종교적인 것, 영성적인 것,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까지를 다 좀 더 포괄해서 정신분석을 넓혀서 그 신화를 연구하고 그래서 사회 현상을 좀 더 넓게 포용해내려고 하는 이런 정신분석을 가지고 있어 그쪽에 발달들이 되어 왔는데 이 프로이드를 따르는 이 학파들과 융을 따르는 학파 그렇지만 큰 세력은 역시 프로이드 정통 프로이디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코웃도 왜 이분의 이론이 마지막에 오늘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코웃이 자기 이론을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자기를 디펜드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클래식한 정신분석 쪽에서 자기 심리학이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통 정신분석의 큰 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난받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조금 더 이 책을 썼을 때 코웃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